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모순 속에서 번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한국의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에 대한 거죠. 자, 이 모든 역설을 딱 하루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4월 15일인데요. 이 단 하루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쪽에서는 IAEA가 북한 핵 능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저 멀리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에너지 수입길이 끊겨버려요. 완전 비상사태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날에 주식시장은 코스피 6천을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삼성은 경쟁사를 다 제치고 꿈의 기술이라는 2나노 AI 칩 계약을 따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한 나라에서 같은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안보입니다. 모든 위기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한국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IAEA 사무총장이 한 말인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석을 보니까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수십 개나 갖고 있고 영변 말고도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핵을 가진 북한이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위협 앞에서 한국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가장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그 SLBM 위협을 24시간 감시하고 필요하면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이걸 갖겠다고 IAEA랑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을 갖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날의 안보 위협은 북쪽에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위협이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이 일본이랑 손잡고 AGSEG 플러스라는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무려 100억 달러짜리 펀드를 만듭니다. 이 1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세안 전체가 1년 동안 사들이는 원유값이랑 맞먹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공급망을 지키겠다 이런 초국가적인 협력에 앞장선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신뢰 기반의 전략적 자율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힘을 키우긴 키우는데, 즉 핵잠수함 같은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되 그 과정을 IAEA 같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우릴 믿어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힘도 갖고 신뢰도 얻겠다. 정말 고차원적인 줄타기 전략인 거죠. 안보 분야에서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봤다면 이제 두 번째 역설로 넘어가 보시죠. 바로 한국의 경제입니다. 야, 이건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선 막 축제가 열리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말 죽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두 얼굴을 가진 경제,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6,000포인트를 뚫어버려요. 완전 퀀텀 점프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꼭 필요한 부품, 바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만드니까요. 전 세계의 돈이 한국 아니면 안 된다면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실제 공장이 돌아가는 실제 경제에선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재료인 나프타 수입길의 77%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금융시장의 축제 뒤에 가려진 산업 현장의 처절한 비명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코스피는 6천을 넘고 AI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정부는 7대 핵심 원료 사재기를 금지시키는 거의 전시 상황에나 나올 법한 긴급 조치를 발동합니다. 정말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죠.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기술 주권과 복합 위기 관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이 쓰는 아주 독특한 전략이에요. 반도체라는 다른 나라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기술력을 지렛대 삼아서 전 세계에 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에너지나 원자재가 부족한 이런 다른 쪽의 위기를 버텨내는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생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사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선 기술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과 반대로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1인 가구 10집 중에 4집, 그러니까 40%가 AI의 돌봄 로봇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봇들이 이제 그냥 말동무 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고 심지어 감정적인 교류까지 나누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세대별로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튜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던 Z세대들은 전화랑 문자만 되는 던폰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너무 과한 연결에 지쳐버린 거죠.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 문화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장밋빛 미래만 가져온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림저도 있죠. 딥페이크 범죄라던가 AI 때문에 생기는 교육 격차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민들이 스스로 딥페이크 자정감시단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짜 정보를 걸러내기 시작하고요. 언론사나 IT 대기업들도 모여서 AI 앵커는 이 선을 넘지 말자 같은 사회적인 약속,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키워드, 협의된 인본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을 무조건 좋다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쁘다고 다 내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 사회에 이 기술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투고 또 합의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성숙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전부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안보, 경제, 사회, 제각각처럼 보였던 이 대응 방식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K 시스템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북핵 같은 안보 위기에는 전략적 자율성으로 맞서고 공급망이 끊기는 경제 위기에는 기술 주권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AI가 가져온 사회적 혼란은 협의된 인본주의로 풀어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충격도 흡수해버리고 심지어 이걸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K-시스템의 핵심입니다. 2020년 4월 15일 그 하루가 보여준 대한민국은요, 불확실성이라는 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전략적 지능으로 바꿔서 정면 돌파하고 있었죠. 지금 전 세계가 각자 자기만의 위기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극심한 위기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해법을 찾아내는 이 한국의 모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